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잠오비를 이용해서요. 자,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는 이제 스몰 데이터의 검정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검정 방법은 우리가 그 T검정이라고 우리가 명명되고 있는데요. 이 T검정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좀 기본적인 통계 다른 이제 그 영상들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T검정을 할 때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성립돼야 T검정이 가능하냐. 자, 일단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다른 말로 우리가 결과변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변수가 연속형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속형 변수, 그러니까 그 양적인 비교가 가능한 그런 변수의 형태라면 T검정이 가능하고요. 자, 오늘 배우실 이 T검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목적에 따라 다른데요. 자, 우리가 한 시점에서 두 집단 간 평균을 구한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백신의 그냥 부작용을 비교하는데, 단순 부작용만 비교하는데, 자, A 백신이랑 B 백신의 부작용의 차이가 있느냐, 부작용의 차이가 있느냐를 검증을 한다면, 자, 이때 우리는 자, 인디펜던트 T 테스트, 자, 독립표본 T 검정이라는 걸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시점에서 두 집단 간의 평균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두 시점이라는 거는 보통은 자, 사전 사후라고 하는 이 두 시점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치료 효과 같은 걸 볼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예를 들면 A 치료와 B 치료가 있고요. 자, 이게 사전,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라고 하죠. 기초선 단계에서 치료 이전에 예를 들면 뭐 20이었는데 25였는데 이것이 자, 뭐 2주간의 치료 후에 이 값이 이렇게 변했다면 A 치료랑 B 치료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느냐를 우리가 볼 때, 이때는 자, 시계열 자료긴 합니다만 여러 번 측정된 값이 아니라 딱 두 시점만 볼 때는 우리는 이것을 parity T 테스트 또는 쌍체 표본, 죄송합니다. 쌍체 표본이에요. 표본 T 검정, 또는 짝지은 T 검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들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 시점이든 또는 사전 사후의 두 시점이든 이런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자고 할 때 우리는 이런 T 검정이라는 걸 수행하게 됩니다. 그냥 본격적으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거는, 자, 기술 통계라는 개념을 또 아셔야 되고요. 기술 통계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차치하고, 자, 단일 표본 T 검정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보다는 우리가 독립 표본 T 검정이라는 표현하고 대응 표본 T 검정 또는 쌍체 표본 T 검정 또는 짝지은 T 검정이라고 하는 요 검정 방법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때 짝짓는다는 거는 한 개체가 사전, 사후 이렇게 매칭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짝을 지은 걸 얘기해요. 자,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 검정 이런 것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측 검정, 단측 검정이 있는데, 자, 양측 검정은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 A가 B보다 크다, 자, 또는 A가 B보다 작다 이런 거를 볼 때 양측 검정을 쓰고요. 단측 검정은 A와 B가 효과가 같다, A와 B와 효과는 다르다 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 단측 검정을 씁니다. 죄송합니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자, 양측 검정은 같다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단측 검정은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작다, 이걸 얘기할 때 씁니다.
제가 지금 뭐 하여튼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좀 이런 실수들을 간혹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유의확률, 유의수준, 통계 유의성, 등분산성 이와 같은 핵심 용어들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석 목적하고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 검정들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기초적인 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기술 통계죠. 우리가 소위 이제 기술 통계를 쓴다라는 거는 우리가 대표값이라든지요, 또는 분포, 분산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쓰고요. 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목표 기준 대비 만족도를 비교하겠다. 즉 한 표본 내에서의 보겠다라고 하면 단일 표본 T 검정을 쓰면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자주 쓰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대표적인 T 검정인데요. 자, 예를 들면 자, 교육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교육의 전후 성취도, 그러니까 두 집단입니다. 자, 여기에 공통적인 거는 두 집단이라는 건데요. 두 집단에게 어떤 특정 교육을 적용한 후에 교육의 전후 성취도를 보고 싶어요. 자, 이때 전후라는 거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시계열 자료이긴 한데 단 측정은 두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한 번 하고 후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3번 이상이면 다른 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2번만 딱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응 표본 또는 쌍체 표본 또는 짝지은 표본 T 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에 단순하게 효과만 비교하겠다. 이때는 한 시점이에요. 한 시점에서 A 방법과 B 방법이 어느 게 더 효과적이었냐 결과만 비교한다면 한 시점이고 이때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일표본 T 검정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단일표본 T 검정은 사실은 자주 사용되는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의료통계나 의학 부분 분야에서는 한 표본만을 가지고 대조군 없이 하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진 않습니다만, 자, 단일표본 T 검정은 수집한 표본 데이터의 종속 변수의 평균이 우리가 뭐 이론적이나 경험적 배경을 토대로 설정된 특정 기준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 값하고요. 자, 우리 이 집단하고의 값을 한 표본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연가설은 표본 데이터의 평균이 설정한 기준하고 같다는 것이고요. 자, 대립가설은 표본 데이터의 평균이 이 기준하고 같지 않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연가설과 대립가설을 각각 예시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다 더 많이 쓰는 건 대응표본이고요. 대응표본이라는 건 시계열 자료인데 네, 측정은 2번만 있다. 자, 이때 측정은 네, 사전 처음에 이제 교육이나 치료를 하기 전에 사전 값이 있고 사후값 처치 이후에 트리트먼트 이후에 값 이 2번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사전 사후 검사를 시행한 경우 이런 게 이제 짝을 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 짝을 짓냐고 표현하냐면 이 데이터의 구조를 보면 A라는 사람이 사전에 값이 있고요. 사후에 뭐 값이 있죠.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죠. B라는 사람의 사전에 값이 있고요. 사후에 값이 있고 요 짝이 지어져 있으니까 요 차이 값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뭐 2 정도 되고 이 경우에는 8 정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차이 값이 정해지죠. 즉 짝을 지어진다는 건 한 개체 내에서의 사전 사후 값이 매칭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연가설은 쌍으로 이루어진 두 검사의 평균 점수에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자,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독립표본 T 검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독립표본 T 검정은 수집한 두 표본의 데이터가 독립적일 때, 자, 이 독립적이라는 말은 통계에서 독립적은 모집단이 서로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두 표본 간의 종속 변수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 검정이라고 하면, 즉 평균 차이 검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건 자, 독립표본 T 검정, 인디펜던트 T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특성 차이라든지요. 자, A 교육을 받은 사람과 B 교육을 받은 사람의 특성 차이, 뭐 효과 차이,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네요. 이때 독립표는 한 시점에서의 값만 있는 거죠. 한 시점에서의 측정값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립표본 T검정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두 표본의 모집단이 정규분포나 등분사성의 가정을 충족해야 돼요. 자,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모수검정들은 이런 가정을 충족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정규분포여야 되고요. 두 집단 다. 그 다음에 분산이 같아야 됩니다. 자, 분산이 다르다면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를 먼저 확인한 후에 두 집단의 평균에 대한 검정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통계를 활용한 분석에 대해서 제가 나눠드린 이제 예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실제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예제 파일의 5번 파일을 여시면 되고요. 이 5번 파일은 각각 이제 클래스별로 우리가 그 시험 성적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시면요,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지금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변수로 정해져 있고요. 첫 번째 변수는 ID 변수가 되겠고요. 식별 자료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메서드, 그러니까 어떤 수업이었냐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클래스 수업이 있고요. 지금 이거는 플립 러닝 수업입니다. 거꾸로 학습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그 신교수법이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 영상으로 먼저 수업을 하고 이제 본차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수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텐츠, 그 다음에 요 인스트럭처,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 누구였느냐, 뭐 이런 교수자가 누구였느냐,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바로먼트라는 이제 그 변수가 있고요. 자, 폴스 테스트는, 프리 테스트는 우리가 사전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이런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람들의 능력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포스트 테스트는 자, 이것을 한 이후에 이제 그 교수법을 적용한 이후에 그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시계열 자료인데요. 자, 그 이전 치료와 이후 치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전 수업과 이후 수업이 되는 거고, 보시면 이것이 이제 매칭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페어리드가 이 하나하나의 개체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하셔야 될 거는 기술 통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 통계를 보기 위해서 자, 요걸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제일 먼저 보시면 Descriptive라고 되어 있죠. 요 기술 통계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와 같은 값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기술 통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질적 변수보다는 양적 변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제외한 뭐 하여튼 다 여기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 베리어블에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태틱스를 누르신 다음에요. 여기서 우리가 뭐 기본적인 건 다 여기 지금 지정이 돼 있죠. 근데 우리가 분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사실 기초 통계에서는 기술 통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분포를 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포 값을 한번 넣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이렇게 아이고 저 한 값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결과값이. 자, 그래서 요것을 조금 확대해 보면요. 리절트를 보면 잠시만요. 자, 리절트를 보면 혹시 잘 보이시나요? 확대를 제가 가리고 있진 않네요. 자, 보시면 지금 200명 중에서 결측값은 하나도 없고요. 각각의 지금 평균값과 미디언값,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금 분포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이제 교수법에 따라서, 메서드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수법이랑 이제 이거 플립 러닝이랑 따라서 과연 이러한 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메서드를 스플릿 바이, 분할 기준에 넣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자, 여기 지금 굉장히 이 프로그램이 좋죠. 그래서 R 기반으로 이렇게
표가 나오는데 이걸 거의 그대로 쓰셔도 무관할 정도로 잘 이렇게 나옵니다. 출력이. 보시면 자 200명 중에서 전통적인 교수법은 100명이었고요. 플립러닝은 100명이었습니다. 각각 딱 정확하게 100명씩 균등하게 조사가 됐네요. 미신값은 둘 다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값이랑 각각 이제 중위수랑 표준 편차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네. 이것이 확인이 됐으면 뭐 여러분들 이때 이제 플러스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플랫 누르시면 이걸 보시고 싶으시면 박스 플롯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근데 이제 박스 플롯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연속 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종속 변수가.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네, 요런 것들 네, 포스트 테스트, 프리 테스트에 대한 요 지금 이상값이랑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볼 수 있고요. 자, 플롯을 삭제해 주시고 그럼 단일 표본 T 검정은 어디에 있느냐?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상단에 T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T 테스트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은 인디펜던트 T 테스트 먼저 해볼게요. 원샘플 먼저 해볼게요. 원샘플 T 테스트를 눌러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근데 이게 범주형으로 들어가 있네요. 한번 그냥 일단 이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인스트럭처, 인바이러먼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측정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리테스트나 포스트테스트는 우리가 이 값들은 그 사전사고에 대한 값이니까 여기서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 디퍼런스를 넣고요. 값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네, 테스트 밸류. 테스트 밸류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4.5점이라는 게 기준으로 쓴다. 예를 들면 제가 4.5점 이상을 만족했느냐를 보고 싶을 때 여기다가 네, 4.5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4.5의 기준을 제가 만족했느냐. 자, 그러면 이것이 테스트 밸류가 4.5라는 기준보다 달성했냐 안 달성했냐를 볼 때 이걸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테스트 밸류보다 4.5보다 그러니까 평균 만족도 4.5보다 제가 조사한 이 데이터가 더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면 이걸 누르시면 되고 더 적다라는 걸 보고 싶으면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만족도의 기존에 달성되어 있는 4.5보다 다르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첫 번째 거를 선택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밑을 보시면요. 자, 우리 이런 이제 단척 검정보다는 우리가 양측 검정을 본 거니까요. 결과치가 굉장히 빠르게 밑에 지금 제가 좀 가리고 있네요. 자, 요 밑에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분석 결과 보시면 제가 여기 약간 나와 있을게요. 자, 잘 보이시죠? 분석 결과 보시면 자, 교육 내용하고 강사. 자, 이게 지금 컨텐츠가 교육 내용이고 인스트럭처가 강사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세 번째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달성도 값보다 높은지를 보는 거예요. 4.5보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평균의 차이가 각각 이 마이너스로 지금 이렇게 목표치인 4.5보다 다소 높음을 우리가 다소 낮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교육환경 만족도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라 지금 플러스로 돼 있죠. 0.670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사실 앞에서 보셨던 기술 통계 내용하고 사실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들의 평균의 차이입니다. 즉 우리가 4.5라고 하는 이 만족도에 비해서 평균 차이가 0.28보 더 적은 거고요. 0.035 더 적은 거고 이건 0.03 더 높은 건데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냐. 즉 기존에 우리가 설정한 4.5라고 하는 그 목표치보다 이런 만족도가 높으냐를 볼 때는 이 유의 수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 수준을 보시면 자, 지금 유의 확률 프로바빌리티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우리가 평균이 벤치마킹한 점수가 4.5였잖아요. 여기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잖아요. 4.5보다 이 의미 있게 지금 점수가 조금 낮은 거는 컨텐츠는 의미 있게 지금 낮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인스트럭처나 어떤 엔바이러먼트는 점수가 하나는 낮고 하나는 높지만 이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유의적으로. 즉 의미 있는 차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족도의 벤치마킹한 원래 만족도 4.5보다 유의 있게 컨텐츠는 조금 점수가 낮지만
이런 교수 만족도나 아니면 교육 환경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다. 여기 밑에 보시면 population mean 4.5보다 4.5가 기준인데 그거랑 큰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하면요, 여러분들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인해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결과로서 교육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4.5보다 우리가 현격하게 높아야 되는데요. 하지만 교육 만족도랑 그 다음에 환경 만족도는 보시면 그러니까 교수 만족도랑 환경 만족도는 보시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목표치에는 근접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가 우리가 지금 이 단측 표본이고요. 자, 이건 그대로 두시고 이제 바로 이어서 대응 표본 T 검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대응 표본 T 검정에서의 이제 그 연구 가설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교육이 지금 요 의도한 효과를 지금 보였느냐, 그러니까 전후 점수가 향상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 학습 성취가 있었느냐, 이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분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시면 되냐면요. 자, T테스트로 들어가셔서요. 자, 지금 페어리 T테스트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대응 표본 또는 상체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그 박스 중에서 우리가 프리 테스트랑 포스트 테스트로 지금 각각 이제 들어가시게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각각 이렇게 지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금 페어리드 밸류에서 프리 테스트, 포스트 테스트가 각각 이렇게 지금 입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거는 여기 지금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additional statistics에서 우리가 자, mean difference라는 걸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mean difference가 평균 차이에 대한 걸 이제 구하는 거예요. 체크를 해주시면 95% 신뢰 구간에서의 평균 차이를 우리가 보는 것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설 검정에서 보시면 자, 이것이 이제 양측 검정, 단측 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전 사후의 요 지금 교육 효과가 그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전에 비해서 사후의 요 교육 만족도가 그 차이가 있느냐, 같지 않느냐, 이걸 보는 거고요. 만약에 단측 검정으로 한다, 즉 예를 들면 사후 평가가 반드시 사전에 측정한 평가보다 높더라, 또는 반대로 사전에 평가한 것이 사후에 평가한 것보다 더 낮아졌더라. 예를 들면 뭐 불만족도 이런 건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검증하려면 이렇게 단측 검정을 이제 봅니다. 근데 이런 단측 검정보다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적용하기 편한 건 양측 검정이거든요. 그래서 요 첫 번째 거를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석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지금 분석 값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안 가리고 있죠. 자, 지금 분석 값을 보시면 자, 여기 프리테스트와 포스트테스트에 대한 요 스태틱스의 값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민 디퍼런스 값이죠. 우리가 평균 차이 값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 디퍼런스 값이 지금 보시면 자, 마이너스 5.38점입니다. 그래서 사전평가하고 사후평가의 점수 차이가 5.83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후평가가 사전평가에 비해서 우리가 점수가 다소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유의 수준에서 보시면 0.00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의 점수가 같을 것이라는 연가설이 이제 기각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후평가가 점수가 사전평가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우리가 유의미하게 향상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전 사후에 대한 값을 우리가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 방법에 따라서 그러면 그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느냐를 볼 때는 한 시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전 사후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교육 방법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는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독립표본 T 검정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T 테스트로 들어가셔서요. 자, 여기 인디펜던트 샘플 T 테스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저기 시나리오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교실 위주의 수업이 클래스였고요. 플립드 러닝이라고 돼 있고 결국은 강의실 수업 중심의 수업이냐 플립 러닝의 수업이냐 이 두 가지의 교육법에 있어서 우리가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느냐를 우리가 비교하는 거죠. 즉 한 시점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학습자들의 교육전 수준, 그러니까 사전평가 수준하고 이게 이제 집단별로 차이가 없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전에 이미 두 집단의 수준이 달랐다면 우리는 이게 교육 방법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전에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게 이제 만약에 교육전에 플립 러닝 집단하고 플립드 러닝 집단하고요. 이 전통적인 교수법 집단하고 교육전 수준의 차이가 없다면 이제 비로소 교육 방법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전에 집단 간 동질성을 먼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첫 단계가 이제 교육전에 집단 간 동질성 비교죠. 자, 그래서 보시면 T테스트 들어오셔서요. 자, 여기서 프리테스트를 보셔야겠죠. 교육전이니까 프리테스트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집단 간이니까 집단이 메서드였죠. 그래서 메서드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메서드에 따라서 즉 우리가 전통적 교수법이냐 플립러닝에 따라서 프리테스트에 이제 동질한 차이가 있었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 값을 뭘로 볼 거냐는 우리가 민 디퍼런스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것을 이제 모수 검정에서 보는 거고 만약에 비모수 검정까지 우리가 알고 싶으면 웰크 테스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산이 동질하지 안 동질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SPSS에서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은 그게 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네, 동질성 검정도 같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값이 바로 이 우측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사전 지금 검사죠. 사전 검사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강의실 수업 하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플립러닝이랑 일반 강의실 수업이었죠. 이 사전 평가관 점수 평균엔 산출적인 차이가 지금 0.56 정도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것에 대한 유의 확률은 지금 스튜던트 테스트나 웰크 에스펜 테스트나 웰크 아스펜 테스트라고 해요. 이거를 다 0.602로 지금 동일하게 유의 수준이 0.05보다 훨씬 높게 나왔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두 점수 간에 우리가 동질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0과 설은 차이가 없다잖아요. 그 차이가 없다를 우리가 기각하지 못한 거죠. 유의 수준이. 그렇으면 이것은 교육 방법에 따라서 사전에는 이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교육 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이 학생들의 이 성취도는 학업 성취도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프리테스트가 아니라 사후에 어떤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에는 두 집단의 차이가 없었고요. 자, 이번에는 사후에는 이 전통적인 교수법이랑 그 다음 플립드 러닝의 차이가 있느냐를 보려고 포스트 테스트를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건 이제 인디펜던트 샘플 T 테스트에 대한 우리가 가정을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 어떤 차이에 대한 값을 검증하려면 사실은 패러리 T 테스트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디펜던트 T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 후에 그냥 집단 간 성취도가 어떠냐를 그냥 보기 위해서 예제로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잊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여기 민 디퍼런스 넣고요. 쭉 넣고 나면 자, 여기 지금 값이 네, 나오죠. 자, 보시면요. 굉장히 표가 예쁘게 나옵니다. 이게 R 기반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자, 지금 T 검정 결과 지금 보시면 강의실 수업이나 플립드 러닝이나 지금 포스트 테스트에 있어서요. 지금 보시면 요 민 디퍼런스는 요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0.95 정도 점수의 차이를 있긴 있었어요. 집단 간에. 다만 유의 수준이 0.32라서 이것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통틀어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자, 플립 러닝이랑 전통적인 교수법이랑은 사전이든 사후든 지금 특별하게 집단 간에
어떤 학업 성적에 있어서의 성취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결국은 교육효과 측면에서는 프림러닝이나 일반 전통적인 교수법이랑 큰 차이가 없더라. 자,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자모비를 이용해서 정말 간단하게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표보다 예쁘게 나오고요. 이게 정말 저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른 이제 검정법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에